쇼핑백을 모델링 할 건데 쇼핑백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접혀 있죠. 네, 요거를 그대로 그릴 겁니다. 박스로 그리면 돼요. 박스로 해서 이렇게 박스로 해서 그 형상을 그리시면 됩니다. 어떤 사이즈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례로 적당히 따지시면 됩니다. 다만 모서리를 엣지로 바꿔주세요. 엣지 페이스. 그래야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저처럼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자, 여기에 자, 에디트 폴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에디트 폴리. 에디트 메시가 있고요. 에디트 폴리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에디트 메시는 삼각형 모양의 면을 만들어서 수정하는 걸 말하고요. 에디트 폴리는 사각형 면 혹은 그 이상의 면으로 만들어서 면이 그러니까 다각형이 되는 겁니다. 면이 다각형을 만들어서 수정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에디트 폴리를 씁니다. 옛날에는 에디트 메시를 썼는데 이제는 에디트 폴리를 써요. 보시면 서브 오브젝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볼텍스, 엣지, 보더, 페이스, 엘리먼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볼까요? 볼텍스, 정점 수정하기, 엣지, 모서리 수정하기, 보더. 보더는 구멍이에요. 틀입니다. 틀 수정하기, 폴리곤, 요건 면입니다. 그 다음 엘리먼트, 요소예요. 자, 순서대로 1, 2, 3, 4, 5, 6,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키보드 1, 2, 3, 4예요. 내가 수정할 건 바로 이 정점입니다. 벌텍스예요. 이 벌텍스를 수정할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레프트에서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겹쳐져 있는 이 반대쪽도 함께 선택되어집니다. 이때 스케일로 줄일 겁니다. 스케일이 3D 스케일이 있고 2D 스케일이 있고 스쿼시가 있습니다. 세 개예요. 스케일이 세 개입니다. 3D 스케일이 있고 2D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 스쿼시가 있고 스쿼시는 뭐냐면 최적이 일정한 축척을 말합니다. 이건 최적이 일정한 거예요. 3D 스케일은 XYZ가 똑같은 비례로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고 일반적인 2D 스케일은 내가 지정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2D 스케일 선택하고 그 다음 X방향으로 이렇게 줄여보시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점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자,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탑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탑뷰에서 보기에는 점이 한 개지만 실제로 보면 점이 세 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프론트 뷰에서 혹은 레프트 뷰에서 빼고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선택하고 빼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이 움직인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레프트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네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보라는 거죠. 그러면 스케일로 줄이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누구를 할 거냐면
역시 왼쪽에서 이렇게 네 개의 점, 즉 네 개의 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편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얘도 내려주세요. 자, 어떤가요? 쇼핑백처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에 좀 몇 가지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정점이 붙어 있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정점들을 다 웨일드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있네요. 웨일드.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웨일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웨일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들은 지워야 돼요. 근데 이거 델키 누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면이 다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돼요. 자, 모서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면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해당 모서리만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먼저 모서리부터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지워보세요. 만약에 모서리를 이렇게 해서 델키 누르면 면이 삭제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면 삭제가 들어가니까 이 아래쪽은 모서리부터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텍스도 역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자, 엘리먼트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엘리먼트를 눌러서 보시면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잔뜩 써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리어 올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면 부드럽게 하기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쇼핑백처럼 나왔나요? 자, 해보시죠. 우유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유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똑같이 에디트 폴리로 갑니다. 랭스 세그먼트 2개, 그 다음에 헤이트 세그먼트 4개입니다. 에디트 폴리, 그 다음 점을 눌러줍니다. 제일 첫 번째 요만큼이 스케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유팩의 맨 위에 손잡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일단 다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이만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여기만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기본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기본 모양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해볼 테니까 가만히 보시고 하나씩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이 부분은 손잡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몸통 부분이고 여기가 몸통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자, 에디트 폴리, 그 다음 버텍스를 자 왼쪽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3D 스케일을 주면 이렇게 돼요. 자, 3D 스케일을 주면 자, 원래 3D 스케일을 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줄어드는데 탑뷰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게 3D 스케일이고요. 2D 스케일은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주세요. 다 줄이지 말고 한 번 더 줄일 겁니다.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 선택해서 올려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 올리지 말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선택해서 탑뷰에서 스케일을 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버텍스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는 이 버텍스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또 다 위로 해요. 이때 똑같아요. 웨일드 걸어줍니다. 버텍스에 웨일드. 네, 웨일드 버튼 눌러서 웨일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모양이 끝난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자, 이동 툴로 필요 없는 부분들 짧게 맞춘 거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엣지를 백스페이스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우유 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에디트 폴리 버텍스 정점을 선택하고 자, 맨 윗부분의 정점을 스케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줄여보시죠. 저는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내려볼까요? 여기도 좀 내려볼까요? 자, 어떤가요? 간단한 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정점을 움직여가면서 모델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모델링하는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점을 한 개씩 한 개씩 움직여가면서 그 형상을 짜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폴리에 들어가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을 이렇게 돌출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될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네, 벌텍스 부분에서 여기를 일단 웨일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폴리곤에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러면 이렇게 집 모양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 있는 모서리들을 지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모서리들을 이제 다 삭제할 수 있는 거죠. 모서리들을 삭제한 뒤에 다시 폴리곤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돌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선택하고 돌출하고 면들 모아서 점들 모아서 점들을 이렇게 싹 모아서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 돌려서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또 마찬가지로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다시 돌려서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자,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버텍스를 이용해서 아까 하려다 말은 이런 점들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스케일로 또 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게임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등에서 보면 이런 집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집들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명령어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정점을 붙이는 웨일드 기능입니다. 웨일드예요. 자,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내가 웨일드하고자 할 점을 선택하세요. 보시면 벌텍스에 웨일드라고 있습니다.
웨일드 있어요. 이 웨일드 버튼 누르면 되는데, 웨일드 옆에 오른쪽에 조그만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간격입니다. 이 두 점 사이에 간격이에요. 이 간격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정점 두 점 사이의 간격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mm 붙은 거 보이시나요? 네, 웨일드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이거예요. 웨일드 버튼을 누르고, 자, 웨일드 버튼을, 얘는 안 되나? 안 되네요. 원래는, 네. 두 점 선택하고 웨일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때 여기 간격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웨일드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아래 타겟 웨일드라고 있습니다. 타겟 웨일드는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게 달라요. 웨일드는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면 점이 붙어요. 그런데 타겟 웨일드는 내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붙습니다. 차이점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게 뭐냐면 폴리곤으로 가봅니다. 폴리곤으로 가면 바로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 돌출하기라는 뜻입니다. 역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합니다. 내가 면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 해보세요. 돌출되는 거 맞나요? 네, 다시 보세요. 자, 버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버튼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말해요. 아웃라인. 그 다음에 인셋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인셋 안쪽으로 옵셋 들어가는 거예요. 옵셋 되는 겁니다. 인셋이 옵셋이고요. 베벨입니다. 돌출해서 줄이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익스트루드, 아웃라인, 베벨, 인셋. 이렇게 제일 많이 쓰니까 얘네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죠.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얘는 안 될 것 같고, 자, 아크. 여기다가 아크를 그려보죠. 시작, 끝, 미들.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 폴리곤, 아웃라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돌출된 거 맞나요? 자, 이동하기. 조금만 더 돌출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인스탄스로 복사합니다. 로테이트. 자, 이동하기. 다시 또 복사하기. 다시 또 복사하기. 마지막으로 로테이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기와장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기와장도요, 테이퍼를 줘봅시다.
테이퍼. 테이퍼란 얘기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되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기와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를 미러를 하고 싶습니다. 미러가 어디 있을까요? 미러가 없네요. 생각해보니 미러가 여기 있네. 미러. 툴 메뉴에 미러 있어요. 자, 역시 인스턴스로 그 다음 간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미러 인스턴스이고 미러링한 간격을 쭉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미러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집이 모델링 된 거 맞습니까?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어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통 게임 쪽에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쪽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둥은 육면체니까 박스 그리면 되죠. 자, 여기네요. 이 부분이죠. 줄이고 자, 9mm 여기 60. 자, 그러면 박스 만들어졌나요? 자, 만들어졌는데 엄한 데가 있는 거죠 지금. 저 안쪽에 지금 반대쪽이죠.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얘는 일직선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로테이트로 돌리면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택 같은 거 다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박스 이동하기, 사이즈도 적당히 조절해 볼까요?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게끔 적당히.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에디트 폴리, 그 다음 정점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춧돌 모양 완성됐죠. 맞습니까? 주춧돌의 모양 완성됐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어딘가요? 여기네요. 아이고, 레프트.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봅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이 나도록.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하고 얘를 또 이 두 개를 또 미러 하면 되죠. 인스턴스로 미러.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그럼 어때요? 자, 집이 만들어졌나요? 네. 맥스 모델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그 요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전체 큰 모양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은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도 똑같이 만들어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간단한 집이 완성이 되겠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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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자, 미러 인스턴스고,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집이 완성이 됐죠. 자, 한번 모델링 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실린더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별거 없는 실린더죠. 헤이트 세그먼트도 줄였습니다. 보시면은요 실린더에는 캡 세그먼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캡 세그먼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캡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두 개만 줘볼까요? 자, 역시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자, 안쪽의 것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면으로 안쪽의 것만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스케일로 키워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위에하고 아래가 같이 선택돼요. 그러니까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아래쪽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아까 공부했던 익스트루드. 여기 확인해 보세요. 얼추 비슷하게는 가야 되겠죠? 자, 한 이 정도만 할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려서 다시 또 선택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선택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 지워봅니다. 지워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지웁니다. 그러면 이번엔 바닥만 이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만. 자, 어떤가요? 그러면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번엔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라인 서클이죠.
근데 여기다 에디트 폴리를 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면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폐쇄된 도형, 즉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한테 에디트 폴리를 주게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러면 에디트 폴리 했으니까 자, 폴리곤을 선택하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익스트루드 조금만 돌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베벨 조금 돌출하고 쭉 사이즈 줄이고 다시 익스트루드 다시 이번엔 베벨 조금 돌출하고 다시 조금 돌출하고 다시 조금 돌출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잔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이번엔 인셋, 인셋이 옵셋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 넣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같이 보셔야 돼요. 자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베벨 조금 돌출하고 줄이고 다시 조금 돌출하고 줄이고 조금 돌출하고 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완벽한 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기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모델링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방법은 익혀야죠. 점을 이동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처럼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모델링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벌텍스 선택해서 내려주고요. 자, 그 다음 어태치가 부착시키기죠. 네. 자, 위에 부분부터 볼까요? 자, 세그먼트에 보시면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숨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디바이드 4개. 그러면 4등분 되는 거 맞나요? 자, 3개. 그러면 3등분 되죠. 네. 역시 버텍스에서 리파인을 해줘 볼까요? 좌우로 다시 좌우로 다시 좌우로. 그 다음 이 점들을 위로 올리면 그 다음에 락 핸들 잠그고 올. 자, 이러면 위의 모양은 됐죠. 그럼 아래 모양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 선택하고 디바이드 2개로, 1개로. 네, 점 1개 들어갔고 다시 선택하고 디바이드 4개. 다시 리파인 정점 추가하고요. 그 다음 정점들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락핸들
그 다음 다시 디바이드, 자 다시 리파인, 여기는 필렛, 뭐 대략 이 정도겠죠. 여기는 나중에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다시 로테이트, 그 다음 미러 인스탄스로, 그 다음 이동하기. 네, 그럼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편한가? 스플라인의 익스트루드가 편할까? 아니면 내가 벌텍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폴리곤의 익스트루드 쓰는 게 편할까? 세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